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커다란 유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당윤리위원회는 당원 당규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로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손학규 대표의 윤리위원회가 또다시 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든 원내대표의 신분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상황 좀 김성환 평론가님 정리를 해볼게요. 원내대표를 당원권 1년 정지를 했어요. 이게 어떤 수순인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미 당이 쪼개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변화혁신 모임에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당대표가 바라볼 때 당 안에 또 다른 당을 만들어서 12월 초에 우리 당 새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인하느냐. 네.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요. 또 변화혁신 쪽이나 아니면은 오신환 원내대표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를 내몰려고 해왔는데 네. 지금도 그런 것의 일환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 좀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가자면 이제 윤리위 결정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당은 이미 쪼개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헤어질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재산을 나눌 것이냐. 그리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이런 네. 문제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서로 네. 간에 계속 안에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김종인 전 대표가 등장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거기에 오신환 의원이라든가 다른 변혁의 의원들이 들어간 걸로 일단 적극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제3지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수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세 가지 조건 내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아예 허물고 새로 짓자고 얘기할 만큼 자유한국당이 받아줬으면은 네. 변화혁신 쪽이 협상을 하면서 보수 대통합 쪽으로 갔을 텐데 지금은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쪽하고는 거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혁신 쪽에서 지금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지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지대 쪽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김종인 전 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거나 함께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변화혁신만 생기는 이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신당 쪽에서도 있고 민주평화당 쪽에서도 있고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초모여를 할지는 사실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무소속 의원들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분열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단 말인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지금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신 그 영감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우리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가? 이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길에 함께하고 계신 이 젊은이들에게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길을 여는 하나의 주춧돌만 될 수 있다면 내 자신은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아도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인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 창당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정현 의원도 무소속인데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보수 측 인사니까 김병민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 당시에 기억해보면 천정배 신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신당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개별적인 신당으로는 선거를 치러낼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 자신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게다가 이현주 신당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정현 신당 등에 대해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본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배치들이 같이 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의 세를 구축하고 우리 신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게 된다면 추후에 선거가 가까워지게 됐을 때
한 명 한 명의 표심이 아까운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통합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 통합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의원 한 명의 입장보다는 이러한 신당이 참여하게 되는 게 지분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협상의 여지가 넓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게 여러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현주 의원이나 그리고 이정현 의원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로드맵들을 그리고 있는데 예. 정작 중요한 거는 그 사람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들이 해왔던 정치에 대한 평가거든요. 과연 이정현 의원과 이현주 의원이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사랑을 받고 앞으로 미래 정치를 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의정 활동을 펼쳐왔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신당의 가능성들은 결국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